매일 사랑 행복을 수강하는 수원대학교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은 2차 시 수업으로서 나에게 맞는 직업 찾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직업, 직업관, 직업의식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이번엔 조금 더 개인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나의 꿈은 무엇일까요? 나의 꿈을 한 번이라도 꿔본 적이 있나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음, 대한민국 고등학생의 인생 목표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라고 많은 통계 자료에서 또는 뉴스에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따라서 이 꿈, 개인적으로 갖는 이 꿈이 고등학생들에게 많이 상실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대학생인 여러분들은 꿈을 꾸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어떻게 살길 원하는가라는 그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꿈으로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방향을 설정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바뀔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 나이에 삶의 방향을 고민해보고 설정하는 것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삶의 방향을 결정을 할 때에는요. 해야 되는 몇 가지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자신의 역할 모델을 좀 찾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가 무작정 이 길을 가고 싶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주로 많은 젊은이들은 내 주변의 인물들 또는 내가 동경하는,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이 가고 있는 길을 나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역할 모델을 찾으면 찾을수록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더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나 저 사람처럼 살면 행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 사람이 살고 있는 현재 모습을 보면서 하게 될 것이고,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나도 언젠간 저런 사람이 되어야지. 그런 사람들의 목록을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그 사람들이 어떤 점이 닮고 싶은지 그로 적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역할 모델이 지금까지 없었더라면 지금부터 찾으려고 하는 노력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모델을 만나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생활의 영역이 넓어지고, 그렇죠? 돌아다니고 많은 사람을 만나야지만 역할 모델도 찾을 수가 있으니까요. 경험의 폭을 한번 확대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대학생으로서 경험의 폭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코로나도 좀 어느 정도 나아지고 있으니까 여행을 다닌다든지 봉사를 한다든지 동아리 활동을 한다든지 또는 간접 경험으로 독서를 좀 한다든지 이런 경험의 폭을 점차 넓혀 나가는 것도 여러분들이 역할 모델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이죠.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삶에 대한 방향이 진지해지고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바라보다 보면요, 내 삶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 보게 되거든요. 두 번째로는 나는 누구인가,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파악해야 합니다. 따라서 내가 누구인지를 좀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일기를 통해서 자기 내면 세계로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고요. 이전의 나의 모습부터 관찰하면서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의 자서전을 쓰듯이 내가 어떤 사람으로 자라왔는지부터 한번 써 내려가는 것이죠. 그리고 간단하게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에 대한 문구도 좀 만들어 보고 왜 그것을 좋아하는지, 왜 싫어하는지 하나하나 적어가면은 내 자신을 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어느 정도 답을 얻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의 기대를 좀 들어보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중요한 사람들, 즉 가족, 친구, 뭐 배우자 또는 이성 친구들이 있겠죠. 또는 동료들도 있겠고요. 그런 사람들이 나를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의 특근들이 나를 더 잘 알고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내가 어떤 삶을 살 것 같아? 또는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라는 질문을 좀 진지하게 해보고 자문을 얻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질문을 이제 받은 사람이 좀 어색해할 수도 있는데
나의 장래를 위한 일이라면 전혀 어색한 질문이 아니죠. 때로는 그들의 기대에 대해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고 기대에 대한 부담을 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한 좋은 제안을 받을 수도 있고 그들과 이런 깊은 얘기를 하다 보면은 더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자신의 미래상을 좀 그려보는 것입니다. 짧게는 5년 후, 길게는 10년, 20년 후의 나의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이죠. 로드맵 같은 걸 한번 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죽음을 맞이하는 나의 모습도 한번 상상해 보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가정에서의 나의 모습, 직장에서의 나의 모습, 여가를 즐기는 나의 모습, 여러 가지 또는 여러 곳에서의 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는 것이죠. 여러 연령과 여러 장면에서 나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며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고 어떤 느낌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그 상상한 내용을 적어 보는 것이죠. 틈틈이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면은요. 조금씩 어 나를 알아가고 나의 삶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내가 꿈꾸는 나의 모습 뭐 이런 것들을 좀 구체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방향을 이렇게 천천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신중하게 정해야 되는 것은요. 바로 여러분들이 후회 없는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서입니다. 진로에 있어서 의사결정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고요. 어 입직은 진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일입니다. 내 결정은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충분히 고민하고 충분히 생각하고 나를 먼저 관찰해서 내가 이 길이 맞는 것인지를 생각을 한 후에 결정을 내려야지만 후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로 관련 의사결정에 중요한 단계가 있는데요. 연령별의 단계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예체능 쪽을 계속 할 것인가 여러분도 아마 초등학교 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피아노를 열심히 한 6년 동안 쳤고 열심히 운동을 6년 동안 했는데 내가 이쪽으로 갈 것인가 예체능을 선택할 것인가 초등학교 고학년쯤 여러분들 한 번쯤은 생각해 본 적이 있을 테고요. 어떤 중학교 어떤 고등학교로 진학할 것인가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생각을 했었겠죠. 인문계 전문교 고등학교로 진학할 것인가 어떤 고등학교로 진학할 것인가 중학교 때 내린 결정이기도 하겠고요. 조기 유학을 갈 것인가 장단기 어학연수 갔다 올 것인가 대안학교 기타 등등 모두 여러분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한 번쯤은 생각해 봤고 또는 결정을 내렸을 법한 그러한 사안입니다. 자, 그렇다면 후회 없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의사결정의 중요한 원리를 지금부터 좀 알려드릴 텐데요. 티드만과 오하라라는 학자가 즉 진로 의사결정 이론의 선구자라고 불리는 이들이 의사결정 단계를 탐색, 구체화, 선택, 명료화, 적응으로 5가지로 분류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만이 의사결정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요. 좋은 선택이라는 것은 여러 단계에 걸쳐서 고민한 끝에 나오는 것입니다. 즉 좋은 선택이라는 것은 이전 단계인 탐색 과정과 구체화 과정이 잘 이루어져 있어야 되고요. 그 선택 이후에도 명료화 그리고 적응이라는 단계에서 정말 좋은 선택이었다는 것을 입증해내야 합니다.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진료 관련 의사결정과도 관련될 뿐만 아니고요. 전 생애를 통해 밟아가는 이 의사결정의 단계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탐색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탐색의 과정은 가장 첫 단계이기도 한데요.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느끼는지, 어떤 것을 내가 더 잘하는지, 주변의 기대는 어떤지, 아까 우리가 처음에 삶의 방향을 결정할 때 내가 주변에 좀 물어보기도 하고 주변의 이야기를 듣기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바로 탐색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탐색에 조금 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희 수원대학교에서는 진로 심리 검사라는 것을 실행하기도 하는데요. 수원대학교 학생생활 상담연구소에서는 MBTI나 홀렌즈 검사를 통해서 자기 탐색의 시간을 갖게 합니다.
또는 워크넷이라는 온라인 검사를 통해서도 자기 탐색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탐색 과정 자기에 대한 부분도 돌아보고 직업에 대한 탐색도 필요합니다. 자신에 대한 예비 평가라는 것인데 지향할 수 있는 대안들을 고려하고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끊임없이 좀 자세한 탐색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지피지기 백변백승.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써도 100번 다 이긴다라는 뜻입니다. 자신만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직업 세계의 특성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제 표를 좀 제가 가지고 왔는데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진로 심리 검사 목록입니다. 즉 탐색의 과정을 거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홀랜드 검사 들어가 있고 여러분들 요즘에는 MBTI가 워낙에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온라인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MBTI도 좀 더 전문적으로 검사를 받으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MBTI나 홀랜드 검사 한 번쯤 받아보는 것 추천드립니다. 또는 영역에 맞게끔 검사명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를 좀 확인하시고 이 제공처 즉 온라인상으로 들어가셔서 한번 나에 대한 탐색의 과정으로서 검사를 한번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과정은 구체화 과정인데요. 이 구체화 과정에서는 자신이 나아갈 수 있는 여러 개의 방향 또는 목적, 그리고 방향을 취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 등을 고려하는 단계입니다. 자기의 가치관이나 목적 및 실용성에 비추어 적합한 것을 선택하고 밀고 나갈 준비를 하는 단계이기도 하죠. 내가 적합한 진로를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완벽하게 맞는 대안을 찾았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상 나에게 완벽하게 맞는 진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구체화 과정에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대안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리고 그 특성들이 어떠한가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작업이 바로 구체화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신이 바라는 진로 대안의 특성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림을 좀 그려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 구체화 속에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선택의 시간이 왔습니다. 선택의 과정은 달리 말해서 포기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많은 대안들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기 때문이죠. 일상생활에서 내리는 수많은 결정처럼 진로에서의 의사결정도 자신이 원하는 것 모두 다 충족할 수는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흥미가 있고 적성에 맞고 능력에 맞을 것 같고 가치 등 굉장히 여러 가지가 고려 대상인데 자신의 특성도 잘 맞으면서 자율성, 돈, 휴가, 근무 환경, 사회적 지위, 사회봉사 모든 것을 다 충족시켜주는 직업은 없다라는 것이죠. 몇 가지만을 만족시켜준다면 나머지는 포기해야 되는 것이에요. 최선의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최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 잘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갈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거든요. 최선의 선택을 하시는 것입니다. 즉 타협의 과정 충분히 하셔야 되고요. 합리적인 타협을 위해서 진로 대안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분석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아까 탐색의 과정, 구체화의 과정에서 충분히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만큼 선택에 있어서 선택을 한다는 것은 즉 포기를 한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명료화 단계인데요. 이 단계는 최고의 선택이 아닌 최선의 선택을 하기 때문에 선택 이후의 과정이 그 선택을 잘한 선택으로 만들기도 하고 잘못된 선택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즉 지금의 선택이 잘된 선택이 되도록 하려면 본인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내가 내린 선택을 신중하게 분석하고 검토하고 미흡한 부분은 이때부터 보완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우는 단계가 바로 이 명료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적응 단계인데요. 적응 단계에서는 후회하기보다는 좀 더 적응을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단계인데요. 새로운 상황에서 인정과 승인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내가 선택한 영역에서 성과를 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 많이 해본 적 있죠? 축구를 포기하고 공부를 하기로 한 게 정말 잘한 것일까? 그러니까 내가 내린 선택에 대한 고민과 갈등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특목고를 선택해서 왔는데 내신이 안 좋아지네. 이과를 갔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이 전공, 내가 선택한 이 전공이 맞지 않나 봐. 이 회사는 나랑 안 맞아. 이런 일을 하려고 내가 대기업에 들어왔나? 그냥 친구들처럼 공무원 시험이나 볼 걸. 인턴으로 일했던 회사로 갈 걸 그랬나? 지난번 다니던 회사가 더 나았던 것 같아. 결혼하면서 일을 그만두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런 수많은 후회들을 합니다. 네, 내가 내린 선택이 맞나 맞지 않나 잘한 일일까? 계속 갈등과 고민을 하기 때문이죠. 후회를 하기보다는 적응을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서야 합니다. 자, 이렇게 5가지 단계를 살펴보았는데 결국에 행복한 일꾼, 우리는 직업이라는 걸 선택하게 돼 있고 행복한 일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결국 행복한 일꾼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목표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행복해지고 싶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 이게 과연 목표일까요? 아니죠. 이거는 추상적인 소망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목표를 가진 사람, 어떤 사람인가? 1979년 하버드 경영대학원 졸업생들에게 명확하게 장래 목표를 설정하고 기록한 다음에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는가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졸업생이 한 3% 정도만이 목표와 계획을 세웠다고 대답을 했고요. 13% 정도는 목표는 있지만 아직까지 종이에 직접 기록하지는 않았다라는 답을 했습니다. 나머지 84%, 즉 과반수 이상의 졸업생들은 학교를 졸업을 하고 여름휴가를 즐기겠다는 것 말고는 구체적인 목표가 없었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학생들도 뭐 이런 계획을 무계획 속에서 여름휴가를 가는 것만 생각을 하네요. 과반수 이상이. 10년 뒤 1989년 연구자 계기를 다시 만났죠. 목표는 있었지만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던 그 13%, 목표가 없었던 84%의 학생들보다 평균 2배 수입을 올리고 있었고요. 명확한 목표를 기록했던 그 3%는 나머지 졸업생들보다 평균 10배 수입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시작은 미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작부터 내가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세우는 사람으로 노력을 한다면 그 이후의 삶, 즉 10년 후의 삶은 크게 태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표를 가진 사람이 성공한다. 라는 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목표를 세울까?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되었는데 어떻게 목표를 세울까? 한번 이제 살펴볼까요? 그들은 성공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목표를 세우는지, 그리고 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단기 목표를 좀 세우고, 여러 가지 목표들 사이에서도 우선순위를 좀 정하고, 자신의 강점을 활용해서 목표를 세우고, 하나의 목표를 추가하지 말고 하나 이상의 목표를 세우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쯤에서 행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직장 생활, 즉 일과 가정의 양립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과연 직장에서의 행복, 직장에서만 행복하면 될까? 글쎄요, 다중 역할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퍼라는 진로 발달 이론의 아버지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살아가면서 자신의 인생을 만드는 것, 다양한 역할은 삶을 풍부하게 하게 할 수도 있고 과중되게 할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중 역할이라는 것은 다중 역할은 여러 가지 역할,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할이 될 텐데요. 다중 역할이 스트레스가 될 경우도 있고 삶을 풍부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다중 역할의 갈등이 바로 이 스트레스로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여성이 진로 문제를 결정할 때 일과 가정의 양립이 과연 존재할 것인가, 가능할 것인가를 고려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얼마큼 내가 유지할 수 있는가, 또는 일과 가정에서 찾아오는 갈등 이런 것들 대표적인 예가 될 수가 있는데
여성들은 미래 결혼 그리고 육아에 수반되는 책임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죠. 사회적으로 덜 유망하고 임금이 낮은 진로 방향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왜? 내가 결혼도 해야 되고 육아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덜 힘든 진로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여성들이 그러고 있다는 통계 조사도 있습니다. 취업자 중에 여성의 비율이 40%가 넘어섰고요. 맞벌이 부부의 비율이 또는 40%가 넘어섰습니다. 가사는 여성만의 책임이라는 고정관념이 이제 무너지고 있고, 남성의 가사를 돕는다는 이런 기사도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도 가사를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도 보편화되고 있죠. 그렇다면 여성에게만 존재하지 않고 이 다중 역할은 이 사회에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존재하는데, 다중 역할은 어떻게 하면 많은 역할들을 조화롭게 수행할 것인가, 다양한 역할로 자신의 삶을 살찌우고 더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아주 긍정적인 자세의 질문들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변화하는 미래에 잘 대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미래를 대표하는 키워드는 바로 변화입니다. 고용 상태의 변화, 직업의 종류와 구조의 변화, 직무의 내용 및 요구되는 직업 능력의 변화. 대한민국 사회뿐만 아니고 전 세계는 급격하기도 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큰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시대에서는. 변화에 잘 대처하고 적응하는 능력을 키워줘야 된다는 것이죠. 진로 발달 이론, 즉 진로 적응도에 의하면요, 일이 자신에게 맞도록 자신을 일에 맞춰 나가는 과정에 도움되는 개인의 태도, 능력, 행동 등을 진로 적응도라고 표현합니다. 관심, 통제, 호기심, 자신감 등이 이에 필요한 항목들입니다. 크롬볼츠라는 진로서의 학습 이론가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우연적인 사건이 개인의 진로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합니다. 한 개인의 진로 발달 과정에는 정말로 예상치 않았던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요. 이러한 우연은 진로에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우연히 발생하는 일이 진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계획된 우연이고요. 우연한 사건들을 계획된 우연으로 만들어갈 때 바로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런 우연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A씨는 경영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는데 기숙사 배정이 잘못되어서, 이게 바로 이제 예정되어 있지 않은 우연이라고 할 수가 있죠. 배정이 잘못돼서 운동선수들이 모여 사는 기숙사에 살게 되었어요. 원래는 거기에 가면 안 되는데 가게 되었죠. 이 기숙사에 사는 사람들은 룸메이트, A씨 룸메이트를 비롯해서 모두 대학에서 운동선수로 뛰고 있는 학생들이에요. 처음에는 나만 운동선수가 아닌데 이 기숙사에 배정이 됐기 때문에 낯설고 외톨이가 좀 된 기분이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과 친해지게 되고, 당연히 기숙사 생활하면 친해지게 됐죠. 룸메이트가 알고 지내는 선배의 세금 관련 문제를 도와주면서, 왜? 이 친구는 방송대학원 출신이니까 부분으로는 좀 전문성이 있겠죠. 세금 관련 문제를 도와주면서 기숙사에 살고 있는 많은 운동선수들과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공부한 경영학 지식으로 운동선수들의 계약 문제를 비롯해 재정 문제를 도와줄 수가 있었고요. 진로 문제도 도와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면서 운동선수들에게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스포츠 에이전시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A씨가 이러한 우연 또는 우연적인 사건이 그에게 닥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수가 없었겠죠. 계획된 우연으로 만들어 나가는 이 과정의 예를 좀 보시면서 이런 우연한 사건이 개인의 진로에 미치는 영향 매우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자, 크롬볼츠는 5가지 기술,
정리를 해내렸습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이 우연한 일들을 자신의 진로에 유리하게 활동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기술이 5가지가 있으니 첫 번째는 호기심이다. 새로운 학습 기회를 탐색해라. 두 번째는 인내심이다. 좌절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지속해라. 세 번째는 융통성이다. 태도와 상황을 변화시켜라. 네 번째는 낙관성. 새로운 기회를 긍정적으로 봐라. 다섯 번째는 위험 감수. 불확실한 결과 앞에서도 행동을 하여라. 이렇게 5가지 기술을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출석 확인 퀴즈입니다. 2문제인데요. 답만 OX로 열린 게시판에 써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밤까지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